사이다 무비튼. 결혼도 하고 아이도 태어나서 참 행복했는데 점점 아내의 모습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흔한 일이긴 한데 핸드폰을 화장실에 가지고 들어가거나 한밤중에 몰래 문자를 보내곤 했다. 그래서 살짝 쪼았더니 모두 자백했다. 전 부인은 원래 몸매가 좋았는데 남들이 칭찬해주는 게 내심 좋았던 모양이었다. 나 완전 나쁜 여자야. 막 이러고. 이런 식이라 좀 짜증나긴 했다. 물론 바로 이혼하자고 했는데 전 부인은 불륜 상대와 재혼할 생각이었는지 바로 오케이 했다. 마지막까지 친권을 놓고 다퉜지만 결국엔 졌다. 두 아이 다 너무 사랑했기에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친권은 아내에게 가고 말았다. 어쨌든 두 아이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매달 양육비를 100만 원씩 따박따박 보냈다. 그 후 전 부인이 불륜 상대와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우린 더 이상 부부도 아니고 아이들만 건강하게 커준다면 이러쿵저러쿵 간섭할 생각도 없었다. 그리고 그 후 내게도 좋은 사람이 찾아왔고 재혼하게 됐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지금 아내와의 신혼생활은 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나와 아내 사이에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 걱정된 아내가 병원에도 가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혹시나 해서 나도 병원에 함께 갔는데 내 정자의 95% 이상이 기형으로 일반적인 성교로는 임신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최근에 이렇게 된 건가 했는데 4, 5년 만에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낮고 선천적인 게 크다고 했다. 그러자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그 아이들은 누구 아이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의사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새 양육비를 줄 날이 다가왔다. 결국 그날 양육비를 안 보내고 있었더니 다음날 전 부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한 용건은 빨리 양육비를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엔 상냥하게 얘기했지만 내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결국엔 화를 내며 욕을 해댔다. 그걸 듣고 있자니 열이 받았다. 있잖아, 얼마 전에 내가 병원에 갔었거든? 근데 어쩌라고? 내가 불임이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 뭐? 병원에서 내가 불임이래. 근데 어떻게 나한테 애가 2명이나 생겼냐 이 말이야. 그건 그냥 지금 부인이 임신을 못하는 거지? 제대로 검사해본 거야. 그랬더니 아내 쪽엔 별 문제가 없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전 부인은 초조한 듯 보였지만 정색하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지금은 부부 아니거든? 라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렸다. 다음날 전 부인의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를 받은 건 내 아내였는데 양육비도 아직 입금 전이고 아내 상태도 이상한데 어떻게 된 거죠? 돈을 안 주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 가정은 깨지니까요. 깨진 가정에서 자랄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나요? 라는 말을 했다. 그게 아내에게는 은근히 돈 안 주면 학대한다 로 들린 듯 했다. 아내에게 그 말을 전해 듣고 솔직히 충격을 받았다. 내 아이들은 아니지만 예뻤으니까. 그 후 아내와 이야기해서 정한 건 1. 아이들 몰래 전 부인에게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온다. 양육비는 안 받는 걸로 하고 오히려 돈을 줘서 연을 끊는다. 2. 거부할 경우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걸어 지급한 양육비 약 4천만 원을 돌려받는다. 이야기를 끝낸 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 부인과 그 남편을 불러냈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갑자기 양육비는 못 줄여줍니다 라며 전 부인의 남편이 실실거리며 말했다. 나는 바로 용건부터 말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저희한테 친권을 넘기세요. 그러자 전 부인은 깜짝 놀랐다. 전 부인의 남편도 깜놀하며 아이들을 데려간다고요? 안 돼, 싫어. 아이는 못 줘. 라며 패닉 상태에 빠진 전 부인이 소리쳤다.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을 하자 전 부인과 전 부인 남편은 망연자실. 헐, 진짜야? 두 아이 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너 근데 양육비 달라고 난리친 거야? 그러나 곧바로 뭔가를 깨달았는지 그럼 누구 앤 거야? 뭐가? 셋째 말이야. 셋째는 전 부인과 전 부인 남편 사이의 아이였다. 두 아이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자마자 셋째도 다른 남자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듯했다. 뭐 신경 쓰이겠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린 후 다시 처음부터 첫 번째 제안을 했다.
연을 끊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준다고 하자 전 부인 남편이 덥석 물었다. 하지만 이내 내 약점을 잡았는지 저도요, 진짜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우고 있어요. 1,000만 원으로 갑자기 아이를 보내는 부모도 있나요? 나도 잠시 내 감정을 추스른 후 아이를 빼앗기는 기분 저도 이해합니다. 그 고통을 받는 건 저 혼자로도 충분합니다. 그러자 전 부인 남편은 승낙했는데 전 부인이 다시 발광하며 무릎을 꿇더니 아이는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를 무한 반복했다. 전 부인이 그러는 통에 이야기는 엉망이 됐고 계속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 그날은 해산하기로 했다. 아이를 절대 줄 수 없다는 전 부인의 태도가 왠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 미심쩍었다. 며칠 후 전 장인어른이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 변호사를 동반해서 약속 장소로 갔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전 장모님도 같이 무릎을 꿇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아이를 본인들이 키우고 싶다는 거였다. 확인을 위해 제 말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아이들의 친부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하자 두 사람 다 고개를 떨궜다. 그걸 보자 전 부인도 아이들 일을 다 인정했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무거워졌다. 두 분은 지금까지 지불했던 양육비의 반환과 위자료 5,000만 원을 제시했다. 친생자 관계부 존재 조정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 대신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생각할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솔직히 전 부인의 태도가 자꾸 마음에 걸렸었다. 혹시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게 들키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하지만 순수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던 것 같다. 내가 제시한 금액의 5배인 5,000만 원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돌려주겠다고 했던 게 그 증거였다. 전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례했던 행동들도 사과할게요. 하지만 부디 아이들만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 외엔 어떤 조건이라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며 엉엉 울었다. 내가 양육비 한 번 안 준 걸로 날 그렇게 욕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일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할게요. 2번 다시 당신한테 양육비 달라는 말도 안 할게요. 그니까 용서해주세요. 한때 전 부인과 부부 사이였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필사적으로 애원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전 장인 장모님도 내 딸 때문에 정말 미안했네. 자네에게 그 어떤 사죄를 한다고 해도 부족하겠지. 하지만 부디 딸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지 말아주게. 딸이 이래 보여도 아이들만은 정말 사랑한다네. 제발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당장 결정하진 못했다. 며칠간 아내 그리고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본 결과 전 부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솔직히 좀 고민했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라고 울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옷, 얼굴, 건강 상태 모두 양호해서 마음이 놓였다. 개인적으로 내 친자식들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행복이 중요했기에 아이들을 내 곁에 두지 못한 건 좀 슬프지만 전 부인이 발광할 정도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 후 아내와 함께 임신 문제를 상담하러 병원에 갔다. 의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겠지만 불임 치료를 하면 아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노력해보기로 했다. 불임 치료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서로 합심했더니 2년 후 드디어 아내 뱃속에 우리 아이가 생겼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아내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었다. 이제 곧 태어날 이 아이야말로 내 가정 안에서 소중히 키워나갈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